나라를 이루는 인적 요소들 간의 불균질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국민은 국적 외의 다른 불균등성 차이를 디퍼런스를 배제하는 개념이에요. 국민이 그렇잖아요. 국적이라는 출생에 의한 자연적인 자격의 취득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르주아가 시민의 느낌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인민의 느낌. 그 느낌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부주아 프랑스어인데 부흐라는 말이 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적으로 보면 부르주아가 원래 시민이에요. 독일어 단어에 비르거라는 단어, 부르크 있잖아요. 뭐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베르크 나오면 그 산이 많다는 뜻이고요. 부르, 스트라스부르, 부르 혹은 부르크 이렇게 끝나면은 성이란 뜻입니다. 성. 그러니까 부자라는 뜻이 원래 뜻이 아니고 시가 형성될 때 옛날에 성을 만들었어요. 영주가 사는 성 말고 시장까지를 포함하는 성, 큰 성. 쪼매난 산 위에 있는 그 무슨 오스트리아 스위스에 있는 달력에 나오는 산정호수 옆에 있는 그런 성 말고요. 시장에서 사람들 물건 거래하고 막 복다각복다각한 그거를 에워싸고 있는 성, 그거를 부르크 혹은 부르크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 성민이란 뜻이에요. 성민. 그러니까 프랑스 근대 시민혁명사를 모르면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기가 힘든 거죠. 그게 형성되면서 거기서 혁명이 싹 트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인 어중이 떠중이들이 성 안에 모여 살 때에는 하나의 불온한 힘이 영주들과 국왕이 지배하는 체제와 다른 뭔가 새 시대의 기운과 권리의식과 주장과 물자와 이게 이제 부글부글 모인다 해서 그때 단어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 안에 모여 살게 된 사람들 중에 따까리 하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로마 시대 단어를 갖고 와가지고 쓰게 된 게 이제 프롤레타리아예요. 그러니까 근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순서로 말하면은 부르주아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왕하고 귀족 빼놓고 다 부르주아라고 하고, 성에 오지 못한 뭐 농민 빼고 농노 빼고 촌영주 빼고 그렇게 지칭하다가 산업혁명이 되고 점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가 거기에 또 새로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원래 성 안에 살던 사람을 다 지칭하는 단어였던 부르주아가 뜻이 바뀌어 뺑이 치게 만든 사람들, 성에서 행세하는 사람들로 의미가 국한되어서 부르주아가 부자를 뜻하는 단어로 된 거죠. 원래는 기존 체제에 저항하던 성에 몰려든 시에 몰려든 권리의식 충만한 사람들 전체를 표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이제 시민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그 당시에 그거 자신들의 납세에 따른 권리의식을 가진, 그래서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같이 힘을 모은 그거를 시민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할 때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누구 모가지를 잘랐어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등 오만 사람들이 기요틴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댕강댕강 했죠. 그때에 바지에 오줌 싼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럽의 특히 동쪽, 프랑스 동쪽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과 영주들이 오줌을 질질 쌌겠죠. 그럴 적에 프러시아라는 나라, 프로이센, 미국은 그때 뭐 명함도 못 내밀고,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잽싸게 선제 공격을 했어요. 딱 보니까 각이
자기들도 그 꼬라지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선빵을 때린 겁니다. 시민이 형성되고 또 그 시민들에게 걸맞는 사상이 형성되기 전에 선빵을 때리는 겁니다. 뭐? 국민.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무릎팍을 세게 때려야 됩니다. 시민이 독자적으로 나라 안에서 불온하게 형성될 틈을 안 주고 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불만을 품지 않도록 복지제도도 하고 나라의 국의 이름으로 단결을 하고 그 와중에 나폴레옹하고 전쟁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국민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그 개념을 갖고 온 게 동쪽의 어느 나라? 니폰.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자어 국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민교육 헌장 뭐 여기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적 과정으로. 다 이해되셨죠? 역사가 배어있는 단어예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향이 다르고 그 단어를, 어느 단어를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철학적 성향이 다른 거고요. 아주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 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면 개김성은 빵, 시민이라고 하면은 불끈 개김성이 살아있는 단어, 인민이라고 하면은 개김성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단어. 너무 무식하게, 그런데 왠지 설득되는 설명입니다. 개김성이 안 느껴져,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시민 하면은 적절할 때 불끈 개긴다는 느낌이 와. 인민 이러면은 개기는 거. 개김 그 자체. 너무 기계적인 설명인데 가슴에서 왠지 느낌이 설명이 돼버려. 국민 하면 순종과 협조,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에 모여든 성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 그래서 그 성 안에 모인 성민들이 새로 갖게 된 가치관, 그게 계몽사상.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 사상.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세계체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부르주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정교한 세계관 전체가 그때 완성되었거든요. 그리고 보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근대성, 시민성 얘기하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순환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며,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며,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민 의식이 덜 형성되어 있으면은 조국 장관 가족 같은 순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슴을 치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민 의식이 깨어 있으면 그런 순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대 사법제도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게 시민 의식인데, 시민 의식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걸 내걸고 윤석열과 싸웠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검찰 해체 같은 미친 또라이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시민사회의 물질적 기초는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급속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의식이 시민적 성격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법제도는 시민적인데 그 법제도의 적용과 운용과 해석이 시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시민적인 만행을 벌인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들조차 반시민적 시민의식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정파적으로 싸운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하고는 불화한다는 거예요. 정파적 관점에서 조국 수호에 나선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정근대적 의식으로. 그게 나중에,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인권을 중심으로 그 윤석열의 난에 임한 비중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검찰 해체 주장하는 거 보십시오. 김용민 TV에서. 적개심은 있어도
그게 근대성과 시민성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거예요. 정파적으로.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시민 하는 겁니다. 무심코 말할 때도 시민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겠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이라는 단어를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와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빈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항상 시민이라는 단어를 내세웠죠. 그 시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투어가 되고 있고 정파성에 골몰할수록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조금 보인다 이거예요. 시민은 결코 그런 것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시민이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어찌하여 시민이 특정 정파를 추종하는 것을 강하게 하다가 다른 동료 시민들을 나무라고 꾸짖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침을 뱉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더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동료 시민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3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에요. 박애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홍익인간에게 필란트로피 맞지? 그런 게 박애고요. 아니. 우애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 평등, 정확한 번역은 우애예요. 동료에 대한 연대의식, 전투, 전쟁, 싸움에서의 동료들에 대한 연대의식. 근데 그게 이제 시민적 연대의식을 말하는 거죠. 온 인류에 대한 박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 평등, 우애라고. 제가 번역할 때 다 우애라고 했어요. 프라스테르니테. 예. 필란트로피가 아니에요. 박애는 필란트로피가 맞습니다. 필로 시작하면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안트로페 하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홍익인간적인 얘기죠. 필란트로피. 예. 안트르 하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특히 남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안트로팔로지 하면은 인류학이잖아요. 앙드레, 프랑스 사람 이름이, 영국 사람 이름 중에 앤드류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중에 앙드레라고 있잖아요. 우리 앙드레 킴. 이게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란 뜻이죠. 대표 단수 맨. 그래서 필란트로피라고 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박애. 이게 필란트로피예요. 근데 의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할 때 프라테스니테는 의리란 뜻입니다. 동료들 간의 의리란 뜻이에요. 자유, 평등, 의리예요.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은 박애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맞아요. 의리. 그래서 그게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좋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스펠링이 헷갈린다. 테스니테, 그거는 배타적 성격도 갖고 있어요. 의리니까. 로얄티라는 충성 아닙니다. 동료에 대한 의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윗사람에 대한 의리를 절대 뜻하지 않아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동맹, 연대하는 동료들에 대한 의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위에 대한 의리, 로열티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거면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의 계기는 사고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거죠.
그 우회의 범위를 넓혀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동료 시민 계속 그렇게 말하게 되는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따, 오늘 또 방송 좋네, 후반에. 그러합니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개파적, 정파적 관심사에 꽂힌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꾸 쓰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료 시민에게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똥파리라고 부르지 말라. 채파리라고도 부르지 말고, 성가역이라고도 부르지 말고,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제발 좀 지켜라. 특정 계파, 정파, 정치인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져라. 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안 좋아한다고 다른 동료 시민들을 벌레 취급하냐. 부끄러운 일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적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프라테르니테랑 피델리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충실도와. 그건 하이파이 오디오 들을 때나 쓰는 말이고, 피델리티는. 같은 처지에 있고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될, 동병상련을 느껴야 될 주체가 왜 씨발 정치인이냐고, 이 개새끼들아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을 느껴야 될 대상은 같은 시민들인데, 투표 유한 유권자들인데, 특정 계파, 특정 정치인에 대한 로열티, 충성 경쟁 지랄한다면서 동병상련을 느껴야 될 동료 시민들한테 욕을 하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그런 자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 사이의 연대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겁니다. 시민들 사이의 결합을 막는 분해 효소 같은 놈들이에요. 그게 서울특별시민이든 대구 시민이든 그런 인간들은 시민이 아닌 것으로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깨시민이라지 않습니까? 언어가 무참해지는 상황이죠. 깨시민이랍니다. 깨시민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다른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침뱉는 일을 맨날 하고 쳐다니는, Civil Society and its Enemies예요. 시민사회와 그 적들. 시민사회의 적들입니다. 특정 정치 계파의 온라인 동원 정치 깡패 같은 역할을 하는 나쁜 놈들. 그래서 제가 버럭버럭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천하의 무식한 놈들. 그 자유당 정치 깡패들이랑 뭐가 달라요? 이낙연 아웃도 좋은데 이낙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주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충이라는 글자가 계파와 정치인을 향하냐고요. 같은 어깨 높이 바로 옆에 서 있는 동료 시민들을 향해야죠. 그들을 향해서는 서로 침뱉고 말이야. 그 정치 계파를 위해서.
그 제가 똥파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이재명 저주 그룹 이렇게 말하지 똥파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최파리라고 부르면 아이고 그래요 우리가 최파리입니다. 그래요 우리 최파리예요 라고 웃어 넘기잖아요. 사실 말을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야 제일 만들기 쉬운 말이 털파리 아닙니까? 제가 그거 딱 1시간 쓰고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김어준 문제점 막 우리가 방송에서 모여서 지적할 때 정말 쉬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말이잖아요. 털파리. 그냥 쓰지 말자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동료 시민들이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곤충으로 불리고 벌레로 불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똥파리라는 이름을 먼저 만들어낸 이동형이라는 사람의 민주주의적 자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시민들을 그렇게 부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단 몇십 분이라도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주신다면 고맙기 그지없겠습니다. 보람차기 그지없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무슨 파 갈라져 있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냥 시민은 시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 프라테르니테 우애 참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꼬라지 보면은 참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힘당 지지자들도 사랑해요. 진짜로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같은 조선말 쓰는 사람들인데요. 일벼도 품어야죠. 왜 이렇게 비뚤어졌나? 우리의 적은요. 상대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 가진 게 없어서 비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프라테르니테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거지 시민의 반대편에 있는 거지 가진 게 없어서 반응하는 양식이 빼앗긴 게 많아서 가지지 못해서 반응하는 양식이 이런 식 저런 식 이런 식 저런 식 나오는 것은 차이로 같이 연대해야죠. 그들을 벌레라고 부르고 인간 같지 않다고 부르고 악마라고 부르고 목을 따야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시민으로서 쪽팔리는 일이죠. 봐요. 저렇게 똥파리 감별사 최인호님 오랜만에 보네요. 아직도 이 지사님 지지하시나요?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동료 시민들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너 이재명 아직도 지지하니? 그리고 똥파리 감별사 조금 전까지 얘기가 저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연대의식의 그걸 지키면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바라봐야지 소속이 뭐냐 누구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그럼 지지하면 못 잘끼고 안 지지하면 못 잘끼는데 안 지지하면 자기 인생의 적이 됩니까? 지지하면 자기 인생의 친구고 성질 아무리 더러운 새끼라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렇게 다른 동료 시민들한테 딱지 붙이고 갈래 지우고 그룹핑 해가면서 생활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시민이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드리죠.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그렇죠. 옛날에 노무현을 사랑하나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나 무무라는 사람, 박범님, 그래서 이재명 지지해요 안 지지해요 그랬다가 그날 저한테 욕 푸지게 먹고 한 이틀 성찰하시더니 다시 이 방송에 잘 오시고, 이제 그런 유치찬란한 시민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시민들하고 척지는 동료 시민들하고 척지는 수단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시민이란 단어 하나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방송 좋았다. 오랜만에 훌륭했다. 턱 1시 10분이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겠습니다. 예. 아, 그건 아니에요. 기생충이라는 제목은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제목은 누가 기생충이냐, 부자한테 빌붙어 있는 송강호 가족이 기생충이냐, 그런 뜻 아니에요. 화두를 던진 거예요. 기생이란 무엇인가, 기생충이란 누구인가, 과연 이성균 가족인가, 송강호 가족인가, 그 밑에 지하 가족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나중에 그건 또 얘기 나눌 기회가 있겠죠. 자, 어쨌든 국도변에서 비 오는 가운데 라이브 한 과정에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해서 더 늦게 집에 들어가면 두들기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푹 주무시고 새로운 한 주 시원하게 열어 젖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만 뿅.